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증시는 변동성의 한 주였는데요. 주말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우려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쪽의 문제가 터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주목해볼 종목들,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리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IT의 1인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구글. 요즘 TV 컨텐츠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는데 1인자의 행보, 무엇을 봐야 할까? 좀 세게 건드려 봅니다. 비싼 제품 많이 팔았다. 기대의 세월을 맞이한 성광밴드. 히트게임이 나오지 않는 컴투스. 현재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증시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고쳐 사는 시대, 건자재 산업이 뜨고 있다는데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열심히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먼저 다뤄볼 이슈는 동남아 문제를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장중에 워낙 많이 얘기 드렸고요. 또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보고서 또 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IT와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전이었던가요? 구글의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제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구글 캐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이슈, 구글의 이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입니다만 구글이 TV 컨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컨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냐면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NFL 중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주말에 이 구글 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혹은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TV의 시청권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직접 북미 풋볼 리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 가능성만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만약에 이제 구글이 정말 이 북미 풋볼 리그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컨텐츠까지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콘텐츠 하나하나 이렇게 잠식해 나간다면 솔직히 이제 TV는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재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TV를 이용해서도 그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실시간 TV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산업을 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구글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구글과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또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글의 이제 스마트 TV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단말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이 IT 제품들 중에서 가장 멍청한 제품이 스마트 TV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스마트 TV가 정말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TV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사지 않았고요. 살 생각도 없고요. 왜 안 사냐면 실제로 이제 과거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한번 만져보셨던 분들은 리모컨을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 TV도 인터넷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TV의 움직임들이 가장 멍청해 보였는데 구글이 이 멍청한 스마트 TV를 깨부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구글 캐스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구글 캐스트를 이 TV 뒤에 단자에 끼우면 일반 LCD TV든 LED TV든 아니면 우리가 과거부터 보고 있던 CRT TV든
스마트 TV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인터넷 연결, 모바일 연결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는 필요합니다만 이 39달러짜리 제품 하나만 있으면 그 어떤 TV도 스마트 TV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글이 꿈꾸고 있는 것은 서비스 시장의 확대이기 때문에 이런 39달러짜리로 이 120달러짜리, 1200달러짜리, 혹은 2000달러 이내 가격의 TV를 스마트 TV로 바로 만들어서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해라라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가전제품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 TV,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스마트 TV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소니나 다른 데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TV들은 무슨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UHD다, OLED다, 이제 또 하드웨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스마트 TV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좀 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구글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도 iTV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TV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단말기 형태의 iTV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쪽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애플이 나갔던 길을 구글도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안드로이드의 심각성은 모바일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준비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 OS의 전체적인 시장 MS, 마켓쉐어 동향인데요. 안드로이드가 지금 2013년 2분기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팔리는 것 중에 8대가 안드로이드 제품입니다. 물론 여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반에 급증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주 초반에는 HTC였다면 그 다음에는 삼성, 소니, 모토로라 이런 여러 가지 메이저 브랜드들이 모두 안드로이드를 선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20%가 넘었던 이 애플의 iOS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윈도우 폰은 보이지도 않고 나머지 기타 폰들,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폰들이 점점 점유율이 사라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팔리는 것 중에 8대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점유율 기준인데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팔리는 것 10대 중에 7.5대 정도는 안드로이드 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 것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 폰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삼국지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국면이죠. 결국 이 둘이 모두 다 가져가고 있고 이 둘 중에서도 안드로이드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애플 진영에서 스마트폰의 이런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태블릿 시장의 약진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태블릿 시장에서도 그 얘기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태블릿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태블릿 점유율 국면에서도 iOS가 불과 작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60% 이상이었는데요. 이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2분기로 넘어오면서 바로 점유율이 역전되고 있죠. 안드로이드 태블릿 점유율이 62.6%, iOS가 32.5%, 구글의 넥서스 시리즈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삼성의 갤럭시 탭도 약진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저가 태블릿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이 물량은 더 iOS 쪽이 줄어들 수 있다. 윈도우는 아직도 명함 못 내민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에 자신들의 그 무거운 OS를 태블릿 시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그 생각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도 윈도우 태블릿은 영원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건 안드로이드로 너무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드로이드가 모든 API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발업체 쪽에서는 돈을 내는 쪽보다는 돈을 안 내는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 쪽에서는 과거 컴퓨터 시장에서 나타났던 MS 즉 윈도우 쪽으로의 쏠림 현상처럼 너무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여전히 안드로이드와 현재 이 iOS, 애플 쪽의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안드로이드가 많이 약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iOS의 점유율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영미권이나 유럽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릭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역전현상, 완전 반대 현상이죠. 멕시코를 포함해서 미국에 바로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고요. 중국은 절대적이고요. 인도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한국은 뭐 메이저 제조사들이 모두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9대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iOS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 선진국 쪽에서는 여전히 iOS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선진국에서는 팽팽한 구도를 이루고 있고 서구 유럽 쪽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안드로이드가 거의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 쪽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점유율이나 판매량 추이에서는 앞으로 iOS가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나올 iOS, 즉 애플 쪽의 신제품이 저가 제품들이 과연 이 이머징 시장 쪽으로 얼마만큼 침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은 지금 거의 대규모의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죠. 어떤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구글의 모토 X라고 하는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을 했죠. 물론 구글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이라든지 HTC 아니면 소니 뭐 이런 쪽으로도 LG 쪽으로도 계속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모토로라 쪽으로 모든 걸 몰아주진 않을 거다. 특혜를 주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이 하드웨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폰이 나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에 런칭되는지 다른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 버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글도 안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뭐 메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글의 메일 계정 하나만 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를 공짜로 쓸 수가 있죠. 그 구글 클라우드 안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내정되어 있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구간이 있고요. 또 구글 뮤직이라든지 구글 영어라든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도 팔고 소프트웨어도 팔고 음악도 팔고 영화도 파는 책도 파는 굉장히 다양한 시장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애플도 전체 수익에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일부고요. 구글은 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 광고라든지 이 안에서 모바일 광고를 통한 수익성 증가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과연 구글이 어떤 회사들을 사고 있는지 지속적인 M&A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올해 2월 6일 날 전자상거래 업체, 그 다음에는 신경망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 업체,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사회 예측 프로그램들, 자연어 처리 프로세싱, 이게 들어가면서 그 구글 크롬의 번역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뭐 풍력 터빈 업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사고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번호들을 보시면 구글이 최근 한 5년간 인수한 회사의 숫자가 거의 200개, 300개를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구글은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글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면 언제든지 돈을 써서 강력하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봤을 때 구글의 첫 번째 모토가 악해지지 말자죠. 그래서 우리는 악마가 되지 말자,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요인들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구글의 이 문어발식 전략이 결국은 세계 정복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시장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한 시장이 아닙니다. 휴대폰 하나 파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휴대폰 하나를 팔게 되면 그 안에 문화를 파는 것이고요. 그 안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모두 복합적으로 패키지로 파는 시장이고요. 또 그 안에 접해 있는 여러 가지 검색 광고라든지 모바일 광고 같은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인데다가 여기도 있지만 이런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진출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국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글이 만들어내는 하드웨어가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늘려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바일 산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관점에서 구글의 장악력이 점점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같은 제조업체들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속되면 종속될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의 입장은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가격은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진국 시장에는 스마트폰이 아직 포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시장은 이머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머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도 기존의 고집을 꺾고 저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하드웨어 가격은 올라가기보단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국내 하드웨어 가격을 구글이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장악해 나가야 되는데 삼성의 타이젠 원래 올해 3월 얘기했다가 7월 얘기했다가 지금 10월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텔과의 관계도 약간 틀어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 바다가 실패했다시피 이번에 타이젠 서비스도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기존에 그냥 저가 제품을 대체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정말 특화 있게 잘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중국의 제조 능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결국은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기술력으로 다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될 텐데요. 제 눈에 보이는 종목은 여전히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번에 분리돼서 상장되는 네이버, 그리고 국내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두 종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글의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구글이 지금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조금씩 돈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그와 관련된 부담을 전 세계적으로 모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삼성전자도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네. 이거 사도 되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세트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는 부품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모바일 디램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래시 쪽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제공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런 쪽을 포기해서 너에게 물품을 주지 않겠다 해버리면 삼성의 제품을 받지 않는 회사들의 경쟁력은 급감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 삼성의 점유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 걸 받지 않으면 다른 데서 물량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세트 쪽의 부진을 부품 쪽에서 메워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또 부품의 경쟁력, 특히 디램 쪽에 관련된 경쟁력은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2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또 중국이 못 쫓아오는 것이 디램,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이런 쪽은 지금 당장 기술력을 가지고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종목분들보다는 유일하게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글이 이렇게 잘 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온 회사가 어딜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죠. 뭐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뭐 펜텍 같은 업체들은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어디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에 인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해외 회사로 인수가 된다든지 과거처럼 뭐 SK텔레콤의 일종의 자회사 형태, 뭐 SK텔레콤만 납품하는 특정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뭐 그런 업체로 종속된다든지, LG전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LG전자의 세트는 최근에 기술력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만 또 해외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실제 판매량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 중국 시장의 진출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 종목인데요. 역시 항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핫한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뒤처지고 있는 좀 차가운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